첫 번째 이슈는요. 비상 징계입니다. 민주당이 이른바 암컷 발언으로 논란을 일으킨 최강욱 전 의원에게 당원 자격 6개월 정지라는 비상 징계를 어제 내렸죠. 당 안에서는요. 과격한 발언이 이어지자 신속한 징계를 결정한 건데 먼저 관련 목소리 듣고 오겠습니다. 최강욱 당원에 대해 당원 자격 정지 6개월의 비상 징계를 의결했습니다. 이 당내 막말과 설화 그리고 부적절한 언행에 대해서 엄정한 대처 및 경각심을 환기할 필요가 있다. 당직자와 의원들이 경각심을 갖고 전환의 계기를 삼아야 된다. 근데 그래도 암컷 논란 관련해서 한 말씀 해주십시오. 그래도 같이 웃으면서 박수치고 동조했다는 의견에 대해서 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과도하다고 보실까요? 드릴 말씀이 없다니까 왜 이러세요? 진짜로 드릴 말씀이 없어요. 네, 최강욱 의원 발언 당시에 같이 옆에 있었던 민영배 의원은 관련 질문을 한 기자를 딱 째려보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는데, 자 어쨌든 부원장님, 이 민주당이 최고위원회 의결만으로 바로 징계를 결론을 내버렸는데 이제 속전속결 비상징계 내린 건데 당 결정이 맞았다고 보십니까? 일단 뭐 이슈를 길게 끌지 않겠다라는 뭐 의지인 것 같고요. 저는 사실 최강욱 의원이 국회의원 이렇게 배지를 뗐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당원권도 없는 줄 알았는데 이게 보니까 정치관계법이 아니고 일반 형법이다 보니까 당원 자격은 있었더라고요. 아마 제 생각에는 최강욱 의원도 그런 거에 대해서 인식을 못했을 것 같아요. 나는 뭐 이제 정치 그만뒀으니까 뭐 이렇게 좀 발언을 하지 않았나 뭐 그런 생각이 들고요. 어쨌든 이런 이슈들은 과거하고 달리 언론 환경이 달라졌지 않습니까? 네. 뭐 저도 뭐 정치 고생을 한 20년 해봤습니다만은 사석에서 정치인들이 과거에는 뭐 비속어 많이 썼습니다. 예. 그러나 이제 요즘은 늘 이제 이 카메라라든가 이런 뭐 스마트폰 또는 뭐 이 다른 매체들이 쳐다보고 있으니까 좀 조심하는 게 좋죠. 네. 어제 비공개 최고위에서는 이재명 대표가 이 최 전 의원 발언 두고서 이 섬뜩하다 이런 발언까지 했더라고요, 부원장님. 글쎄요, 뭐 그 부분은 저는 뭐 비공개 회의 자료를 우리가 언론에서 어떻게 이제 획득했는지 모르겠는데 아마 당에서 그 이야기를 일본의 이제 기자들한테 공개를 한 것 같아요. 이번 일로 계기로 해서 좀 조심하자. 뭐 앞으로 이제 이런 그 총선 앞두고 있으니까 언행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조심하자. 뭐 그런 취지의 이야기가 아니었나. 뭐 그 정도밖에 짐작이 안 되네요. 네. 네. 또 이종훈 실장님 지난 여름이었습니다. 이 김은경 전 혁신위원장의 뭐 노인 비하 발언. 이때는 사실 민주당에서 이렇게 좀 빨리는 안 했던 것 같은데 대응을 빨리 안 했는데 이번에는 역시 그래도 총선 다가와서 더 빠르게 대응하고 있다고 봐야 될까요? 두 가지겠죠. 하나는 누적돼 있다. 즉 지금 노인 발언과 청년 비하, 현수막 이 두 가지가 지금 굉장히 들끓었습니다. 물론 이제 노인 비하 발언도 굉장히 파장이 길었지만 지금 청년 비하 그 현수막은 어마어마한 것 같아요. 당원 게시판 보시면 청년들 그러니까 청년 당원들이 정말 실망했다라고 굉장히 많은 글들을 올리고 있고 이것은 그 당원 게시판이 보통 민주당 안에서 친명 비명의 어떤 그런 그 당원들끼리 논쟁을 벌이는 그런 마당이었는데 이번에는 어떤 진영 간의 이야기, 정파 간의 이야기가 아니라 한 목소리로 청년들의 어떤 목소리가 굉장히 많이 비판적으로 올라오기 시작했거든요. 네. 이런 상황 속에서 이제는 젠더 갈등, 여성에 대한 어떤 비하 발언이 나오자 더 이상 이것을 끌면 안 되겠다. 지금 누적되어 있는 삼비 발언이라고 좀 표현하잖아요. 네. 노인 비하, 청년 비하, 여성 비하. 이것이 이 프레임화돼서는 안 되겠다라는 그 차단하는 효과도 있어야 되겠고. 중요한 건 말씀하셨듯이 이제는 코앞입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공관위가 구성이 되고 뭐 공천 심사도 해야 되고 이런 와중에서 그러니까 칼을 휘둘러야 되는데 제대로 이런 부분과 관련돼서 징계를 하지 아니하면 그다음부터 칼을 휘두를 때 그 발언도 그냥 놔두셨는데 왜 나를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는 이 바로바로 징계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부원장님 일단은 보니까 강성지층 일부죠. 강성지사에서는 이제 이 대표 체포 동의안 가결된 비명기는 납두고 왜 당 위에서 좀 앞장섰던 이 최 전 의원한테만 중징계 내리냐 뭐 이런 얘기들이 좀 오가는 것 같아요. 그 비명계 일부 의원이 이제 당원들 보고 곰팡이다라는 발언을 했지 않습니까? 그때 이제 당원들이 징계 청원을 했는데 당에서 움직이지 않았어요. 아마 그런 부분들인 것 같은데 사실 그런 점이 있습니다. 이 정치인들도 뭐 일반적인 사람이기 때문에 일상적인 말을 다 이렇게 완벽하게 하기는 쉽지 않거든요. 네.
그러나 이제 좀 상징적인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사실 뭐 윤석열 대통령도 바이든 날리던 이 땡땡 저 땡땡 발언으로 그때부터 이제 지지율이 추락한 거고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잃어버린 거예요. 그런 측면들이 있기 때문에 늘 이제 조심을 해야 되는데 저는 여기에 대해서 기준을 정해야 된다고 봐요. 공적 영역에서 한 말과 그리고 사적 영역에서 한 말에 대해서는 경중의 차이를 줘야 된다고 봅니다. 예. 예를 들자면 이준석 전 대표의 비읍시읍 옛날에 안철수 대표를 보고 했던 예. 표현 있잖아요. 그걸 가지고 징계를 했잖아요. 저는 굉장히 그때 과도하다고 생각했어요. 사적인 영역에서 한 이야기고 저작거리에서는 임금님 욕도 한다는 게 옛날부터 있던 속담인데 그것도 사실은 하나의 비판의식의 발로일 수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공적인 영역에서 이루어졌는가 사적인 영역에서 이루어졌는가에 따라서 경중에 따라서 저는 징계를 해야 된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언론도 거기에 대해서 사적인 영역까지 감시하듯이 국민의 관음증을 하나에 뭐 이렇게 충족시켜두듯이 보도하는 것은 과하다 그런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좋은 의견이었습니다. 이종훈 실장 일단은 국민의힘에서는요 원색적인 여성 비하치고는 낮은 수위 징계 아니냐. 그리고 또 최 의원하고 같이 웃었던 아까 민영배 의원 나오기도 했지만 네. 뭐 그 의원들은 뭐 좋지도 않았냐 이런 비판을 하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저는 이해가 가지 않아요. 뭐가 이해가 가지 않냐면 민영배 의원 아까 동영상에서 보셨지만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라는 그 태도 자체가 저는 이해가 가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 자리가 민영배 의원이 호스트였거든요. 민영배 의원의 북콘서트였죠? 북콘서트였어요. 출판 기념회입니다. 그러면 민영배 의원이 초대를 한 사람이에요. 주최자거든요. 그럼 자신이 주최자로 나선 행사에서 이렇게 당과 관련돼서 지금 지지율이 떨어지는 그런 발언 때문에 파장이 일었다면 자기는 당연히 얘기를 해야 돼요. 한데 드릴 말씀이 없다라는 건 거기서 내가 옹호하겠다라는 표현에 또 다른 어떤 표현일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면 대단히 부적절하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 자리에 참석했던 의원들에게 책임을 묻는 건 딱 한 가지예요. 이 발언은 헤이트 스피치, 혐오 발언이거든요. 성이라든지 인종이라든지 종교라든지 지역이라든지 이런 것을 소재 삼아서 차별하고 또는 편견을 심어주는 발언을 우리가 혐오 발언이라고 합니다. 이건 범죄 영역이거든요. 그렇다면 그 자리에 함께 있었다면 묻는 거예요. 그 발언에 공감하느냐 아니면 그 발언에 지금 반대를 하느냐 이것을 묻는데 대답을 하지 않고 회피한다. 이 시점부터는 사실 책임의 문제로 난 넘어간다고 생각해요. 단순히 있었다는 것으로 징계를 내리는 게 아니라 그 발언에 대한 공감 여부가 성인지 감수성을 묻는 거거든요. 이 당의 아이덴티티를 묻는 거거든요. 소속원들의. 네. 그렇기 때문에 징계 여부와 관련해서 참석했다고 징계하는 것이 아니라 그 발언에 대해서 어떤 입장을 취하느냐를 물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부원장님 일단은 민주당 전국 여성위원회가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좀 입장을 좀 유보하다가 어제 낸 것 같아요. 강력히 유감표한다 이런 성명 냈는데 일각에서는 이건 좀 마지못해 한 거 아니냐 이런 얘기들이 지적이 나오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했잖아요. 어떻게 합니까 여기에서 이 정당이라는 게 같이 뭐 지지고 볶고 싸우고 하잖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런 사건이 터졌을 때 공식적인 발표는 뭐 이렇게 제대로 해야 됩니다만은 사적인 영역에서 사실 좀 힘들거든요. 근데 뭐 언론에서 어떻게 느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럴 때는 사실 좀 발빠르게 입장 표명을 해서 당에 적절한 징계가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이렇게 좀 빨리 해주면 좋죠 사실은. 알겠습니다. 어쨌든 이번 논란은 좀 여기저기 다 시끄럽습니다. 뭐 정작 이 발언의 당사자였던 최강욱 전 의원은 SNS에 올린 글 보니까 별로 사과할 뜻이 좀 없어 보이긴 하는데 이 실장님은 어떤 입장을 좀 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정말 분노했습니다. 이게 민주주의야 하고 지금 멍청하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민주주의가 아니거든요. 민주주의는 모든 발언을 다 할 수 있는 게 민주주의가 아니거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민주주의는 이제 근대 민주주의가 아니라 현대 민주주의는 사회적 소수자나 약자들을 함께 하는 것이 민주주의입니다. 처음에 민주주의가 다수결, 그래서 다수의 어떤 의견을 소수가 무조건 들어야 된다라는 식의 해석을 하는데 그렇지 않고요. 이 소수자와 또 여러 가지의 어떤 그런 이 사회적 약자들에 대해서 우리가 차별이나 편견을 없애나가는 것, 이것이 민주주의의 하나의 기본이거든요. 네. 그런데 그것을 해야 하는 발언을 해놓고 이것이 민주주의다라고 이야기한다면 대단히 지금 잘못됐다. It's democracy가 아니라 It's hate speech이거든요. 이 인식 자체가 사실은 문제다. 이 6개월 징계에 너무 지금 6개월 징계가 솜방망이구나라고 느끼게 한 발언입니다.
일단은 뭐 부원장님 일단 사적인 대화라고 하지만 일단 공적인 영역에서 좀 다뤄지고 있지 않습니까? 최강희 의원이 뭐 사과를 해야 된다 보십니까? 어떠십니까? 좀 사과하면 좋죠. 근데 아마 제가 느끼기에는 최강욱 의원은 이 성에 대한 이야기를 한 것이 아니고 특정 개인에 대한 이야기를 했다. 본인은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고 그다음에 나는 뭐 정치를 그만뒀어. 이렇게 생각하고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 사안 말고도 사실 여야 선거제도 개편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좀 듣기 불편한 언사가 좀 나왔습니다. 이 민주당 허영 의원의 발언인데 그거 한번 듣고 오겠습니다. 국회의원도 산식을 모르는 이 복잡한 투표 제도를 국민들한테 요구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국민들은 그 산식을 알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면 안 되지. 유권자가 자기가 투표한 그 행위가 결과가 어떻게 나타나는지 알아야지. 국민들이 산식을 알고 투표를 합니까? 국회의원 국민들은 허영 의원 그 정당과 산식 알고 있어요. 지역 의원들에게만 투표하면 되는 겁니다. 허영 의원 이 배경 잠깐 설명하자면요. 지난 21대 총선 때 민주당의 강행 처리로 준영동형 비례제라는 제도가 도입됐었던 거 다 아실 텐데 민주당 허영 의원이요. 이 제도 유지를 주장하면서요. 국민들은 표 계산법을 몰라도 된다 이런 말을 한 겁니다. 자, 실장님 이 국민 무시 발언이 아니냐 또 이런 지적이 나올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국회의원은 국민을 대신해서 지금 권력을 갖고 있는 거 아닌가요? 대신한다는 건 국민들의 어떤 위임받아서 지금 입법 활동을 한다는 얘기인데 위임받는다는 건 국민들로 하여금 모르는 것을 자신들이 하는 권력을 갖고 있는 게 아니거든요. 국민들이 모르는 산식이라면 그런 산식으로 제도를 만든다는 것이 잘못된 것이죠. 국민들이 모르게 만들 수 있다. 그게 한마디로 얘기해서 밀실이거든요. 밀실 합의고 밀실 제도 개편이고 그렇게 되면 그냥 우리만 찍어 하고 이야기한다면 이건 대의제가 아니라 국민 위에 군림하겠다는 태도이기 때문에 비판을 받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여기 허영 의원께서 이제 여기 정개특위에서 좀 물러나지 않았습니까? 이 발언 책임을 두고서. 이건 또 공적인 영역에서 나온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사실 이런 발언이 더 문제 있다고 봐요. 이게 왜냐하면은 정치 제도라는 것은 쉬워야 돼요. 국민들이 이해할 수 있어야 되는데 국민들이 모르는 제도를 지속적으로 하겠다라는 것 자체도 문제가 있고요. 그리고 또 국민들에게 설명하는 과정이 우선적으로 존재해야죠. 네. 그래서 제가 이제 앞에서도 자꾸 말씀드리지만은 사적인 영역과 이 공적인 영역이 이 미스매드의 발달과 그다음에 이제 대한 언론 때문에 막 굉장히 뒤섞여 버렸어요. 네. 뒤섞여 버려서 이게 함부로 이제 나눔하기가 어려운 상황인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정치인들이 변화된 환경에 대해서 이해를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런 경우에는 저는 그런 언론 환경의 문제보다도 정치와 제도에 대한 인식의 근본적인 문제인 것 같아요. 쉬운 거라 해야 됩니다. 제도는.